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최정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문가님 보니까 카카오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뭐 앞으로 또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자회사들의 상장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카카오가 오늘 현재는 시총이 한 63조 되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한 65조에서 66조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한 5% 정도 보고 있는데 또 주가라는 것도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이제 시총 3위를 탈환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요새 좀 이슈가 없는데 이제 카카오는 이슈가 계속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일단은 이제 카카오 게임주가 계속 인기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사, 손보험에 대해서 지금 진출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금융기관을 또 가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카카오뱅크도 있지만 또 이런 어떤 카카오 손보험 이런 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카카오가 계속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일단 지금 계속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아마 지난주에도 오늘도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이나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카카오의 어떤 상승세는 어떤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2부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 시각 증시 상황 한번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조금씩 탄력이 또 둔화되고 있는 우리 양시장입니다. 코스피는 0.08% 상승하며 3,254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4% 내림세 보여주면서 99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이 1,300억 원까지 또 매도폭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기관들 350억 원 같이 물량 내놓고 있고요. 개인들은 1,600억 원대까지 지금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950억 원, 기관이 260억 원 각각 물량 내놓고 있고요. 역시 개인만 홀로 1,2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25%, SK하이닉스 1.18%대까지 탄력을 키워내고 있고요. 역시 카카오 0.7% 상승하며 3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네이버 0.13% 소폭 내림세 기록하며 38만 6,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LG화학이 현재 0.24%로 내림세로 전환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도 지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I는 2.19%까지 지금 탄력 붙여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1%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셀트리온과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 지금 3%대까지 탄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은 1.43% 탄력을 붙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CJ는 1.52%대까지 또 시세 밀리면서 64,8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함께 오늘 2%대까지 하락하며 76,1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멘트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연일 지금 상승을 하면서 또 관련주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고려시멘트가 19%대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삼표시멘트 7%, 한일현대시멘트가 2%대까지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내림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유니온도 1.6%대까지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진기업이 2%대, 서산이 5%대까지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교육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전면 등교를 앞두고 교육주들이 다시 또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이 특히나 19%대 급등세 보여주며 13,650원에 체결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교육들 모두 다 1에서 2%대까지 탄력 붙여내고 있습니다. 메가MD 3%, YBM넷도 함께 3%대 탄력 붙여내고 있고요. 멀티캠퍼스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터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 0.89%, SM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9.5%대까지 탄력 붙여내고 있습니다. JYP가 3%, YG엔터테인먼트 4%대, YG플러스 2.5%대까지 탄력을 붙여내고 있고요. 판타지오 특히 외국인들 순매수 많이 들어오면서 5%대까지 탄력 키워내고 있습니다. FNC엔터도 함께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려시멘트가 20% 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비상교육도 뭐 온라인 관련주, 교육 관련주 해가지고 19% 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오랜만에 좀 좋은 불을 켜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좀 엔터주가 좋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은 뭐 좀 지지부진할까? 일단은 뭐 보합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지금 어느 정도 3,255선까지 일단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가셔야 되는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어떤 실적에는 어떤 본격적인 장세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이라든가 이런 파생 포지션 아직은 방향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매도 우위지만 이건 언제든지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이 또 이런 상승으로 베팅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도 아마 어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또 역시 테마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가 일단은 뭐 차 반도체를 직접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 있으면서 이제 러셀이라는 종목이 일단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SM이 이제 강세를 보이겠는데 SM이 일단 4월에 음방 판매량 약 394만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분기 최대 매출이 360만 장인데 이미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에 역할한 거는 NCT의 드림이라는 앨범이 5월 달에 200만 장을 일단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SM이 그런 연유에서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쌍방울은 뭐 우리 이스탄고 인수권들에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HM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산업은행이 CB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게 어제 이제 산업은행장이 그를 주식으로 전환 안 하면 배임이라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주식으로 조만간에 전환이 되면서 아마 물량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일단 HMM은 일단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까지 지금 어떤 배터리 가치 자체가 좀 더 저평가되지 않냐 해가지고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오르고 있는데 아마 또 SK 이노베이션도 그전에 어떤 거 박스권 어떤 이런 장세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등교를 하면서 뭐 1부제, 2부제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제 옛날에 저희 때는 2부제가 있어, 3부제까지 있었는데 아마 최근에 아마 1부제, 2부제는 아마 학부모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전면적으로 코로나가 좀 지금 뭐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면은 분명히 지금 보면은 아마 코로나 세대 아마 작년서부터 올해 만약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실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그 우리 온라인 관련주들이 아마 그래서 좀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HMM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의 CB 보유 물량 때문에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SK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5일 화요일 아침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또 화요일이잖아요. 네네. 네, 기관과 또 외국인들. 예. 네. 일단 뭐 순매수 종목. 네. 정형화 돼가지고. 네. 근데도 이게 자료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은 어쨌든간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보시면 이제 그 외국이나 기관이 산 종목 중에 한국전력이 아마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보시면은 거의 490억 정도에서 외국인이 또 183억에서 이제 한국전력이 이날은 순매수에 일단은 등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지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이제 매수세를 늘리고 있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도 이제 아마 사업을 이제 어떤 수소 쪽으로 이제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가스공사도 이렇게 좀 좋은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성장 가치를 또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이 어떤 뭐 순매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파생하고 연관돼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하루 만에 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 파생의 어떤 그 차익거래 이런 연장선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카카오하고 계속 지금 뭐 3위 자리를 놓고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네이버가 좀 힘에 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가 이제 오늘 보러 역전을 했는데 아마 네이버도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이벤트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 네이버고요. 그다음에 효성 TNC, 효성그룹도 이제 연초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계속 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효성 TNC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세가 일단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오토에버, SK이노베이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저평가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름가 OED 지금 70불 이상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제 마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해서 SK이노베이션 또 매수세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매도 종목 보시면은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해 가지고 뭐 SMR 이런 어떤 호재를 인해 가지고 지지난주에 이제 크게 많이 올랐었는데 이날은 이제 외국인의 기관들이 이제 순매도로 돌아섰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일단 두산그룹 종목들은 급등할 때마다 좀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급등을 틈타서 또 공매도 물량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 두산인프라가 아무래도 퍼시픽에서 이제 철강 관련주들도 계속 올해 들어서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고점보다는 이게 항상 보면 이제 고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상승할 어떤 탄력성을 보는데 이미 어느 정도 좀 기울기 자체가 완만해지지 않았다 해서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 면에서는 또 다른 업종을 좀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철강주들은 좀 매도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도 이제 지난번에 뭐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여러 호재가 있었는데 어떤 보면서는 30만 원이 어떤 거 저항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0만 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모레 퍼시픽도 이제는 어느 면에서는 테마주로서 어떤 그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지부진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하이닉스는 의미가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OCI도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 가지고 또 한동안 상승세를 했는데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기관과 외군이 일단 매도세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전선도 뭐 전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까지 바뀐다 그래가지고 대한전선이 이제 급등세를 시원했는데 이 틈을 틈타서 아마 기관과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로 방향을 틀은 것 같습니다. 6월 8일 보시면은 일단 현대차, 기아 또 자동차주들이 일단 북미에서 계속 판매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라 가지고 이제 기아차가 현대차 아마 또 외국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물렸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계속 뭐 백신 관련해 가지고 좋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날 다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아마 매수세가 물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계속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죠. 뭐 임상, 3상 뭐 효과해 가지고 또 어제는 셀트리온 삼명자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아마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좋은 이슈가 있죠. 좀 뭐 카카오페이서부터 지금 금융 진출,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뭐 상장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마 요새 보면 이제 우리 전철 안에서도 게임 보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렇죠. 이제 그리고 카카오톡은 누구나 다 하니까 아마 좀 더 어떤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도 당연히
현대차나 기아차가 어떤 그 수출이 늘면은 당연히 이런 물류 관련 회사가 현대 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아마 글로비스에도 이날은 매수세가 좀 몰렸던 것 같습니다. 매도한 종목은 이제 롯데케미칼은 이제 오늘도 보니까는 이제 목표가를 하향하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은 아마 성장세가 좀 둔화되지 않나라면서 일단 증권가에서도 롯데케미칼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마찬가지 태양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까 OCI도 마찬가지로 좀 더 테마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삼성전기, LG전자에서 이런 종목들도 워낙 주목을 받았었는데 아마 대형주다 보니까 어떤 탄력성 자체가 좀 줄은 거 아닌가 하면서 일단은 이날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9일 날은 이제 만도, 대한항공, 호텔신라, NC소프트,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카카오, 하나투어인데 뭐 카카오하고 SK이노베이션은 뭐 아시는 종목일 거고 모비스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롭게 보면 이제 대한항공이라든가 호텔신라 그다음에 이제 하나투어에서 여행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이 이날은 또 이제 매수세가 몰렸는데 지금 보면 뭐 여행 관련주가 계속 뭐 하반기에 뭐 예약률이 계속 뭐 해외 예약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쪽에 해서 이제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아마 저점에서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아마 이런 뭐 여행이나 항공 관련주들은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도는 이제 이날까지는 이제 목표가도 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주말에 뭔가 분할 얘기 나오면서 이제 만도가 이제 급락을 어제 했다가 오늘은 좀 약간 이제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만도도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떤 분할을 인해 가지고 좀 빠졌다는 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뭐 게임주들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좀 반짝하고 그다음에 사라지고 이런 어떤 그 경향이 많은데 최근에 먼저 컴투스 같은 종목도 계속 뭐 목표가도 올리고 계속 좋았는데 지금 주가 흐름은 지지분한데 전체적으로 게임주는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마다 경쟁 게임사들은 좀 약화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게임주는 일단은 우리가 아마 신규 게임이 출시될 때는 좀 우리가 뭐 매수에 동참하지만 또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는 이제 매도로 하는 전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 보시면 하이닉스, 금호석유, 셀트리온, 포스코, 하나솔루션, OCI, 하나금융지주에서 아마 OCI가 하나솔루션은 아마 태양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지주, 이제 금융주들도 보면은 이제 금리가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강세를 보이지만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또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다시 하락세를 이제 가는 이런 종목이 이제 금융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10일 날 보시면은 이제 SK, 뭐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이브, 넷마빌인데 여기 이제 하이브가 또 지금 뭐 BTS 계속 좋은 얘기 나오면서 이날은 순매수로 일단은 등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넷마블도 이제 게임주인데 이제 게임들은 계속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규 게임이 출시할 때마다 일단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제 오르는 이런 경향이 있다 했는데 이날은 넷마블들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은 순매수로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경우에는 지금 뭐 역시 이제 분할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이슈가 있는데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계속 증권가의 분석이 있는데 이날은 아마 기관들이 대량으로 일단은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일단 SK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이제 만도,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그래서 지금 이제 만도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대한항공. 뭐 하루 팔고 하루 사는 거는 일단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11일 날은 역시 SDI, 하이닉스, LG화학, 하나솔루션, SKC, HM, 현대이아, 대한항공, 현대차 그래서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차하고 일단은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일단 매수에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SDI 역시 2차 전지 관련주 해가지고 뭐 외국사하고 합작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SDI에 일단은 매수세가 많이 몰렸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큰 의미 없다 그랬고 LG화학이 일단 모처럼 일단 이제 순매수에 동참을 한 것 같습니다. SKC라든가 뭐 나머지 아까 HMM도 일단은 이제 워낙 또
핫한 종목이었는데 이날은 또 순매수로 해서 일단은 등재를 했는데 아마 산업은행이 어떤 그 전환 이슈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좀 약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매단 종목은 삼성전자, 효성첨단소재, 신세계, 한원시스템에서 한원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날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단 순매도에 동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주일간을 한번 우리 거래소 종목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카카오가 이제 지난 월화수 3일 연속 매수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네이버하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틀 동안 일단은 순매수한 종목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노베이션, 현대차, 대한항공, 만도, 하나솔루션은 일단 매수와 매도가 일단 교차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고요. 나머지 이제 거기 있는 종목들 하루 정도 일단은 순매수한 종목들 내역이 거기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이제 포스코가 이틀, OCI 이틀, 삼성전자 이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하루 정도 매도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분석을 하면은 뭐 카카오가 3일, 네이버, 셀트리온 이틀, 그다음에 포스코, 삼성전자 이틀 매도고요. 동시에 이제 반복한 거는 하이닉스는 2일 매수, 1일 매도, SK이노베이션, 현대차, 대한항공 다 마찬가지고요. 이제 하나솔루션은 1일 매수, 2일 매도해서 매도를 좀 많이 했고요. 만도는 1일 매수, 1일 매도.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우리 투자자별 동향하고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는 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또 많이 샀죠. 근데 투시는 오히려 이 와중에 좀 카카오를 팔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 위에 보면 투시는 일단은 순매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에서는 투신이 좀 연기금보다는 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시면 카카오가 이제 액면 분할을 했죠. 그래서 그때 조금 분할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계속 박스권을 이어지다가 이제 11만 원대 이하로 내려가면서 지금 이제 그 이후에 13만 6,500원, 지금 거의 뭐 14만 원, 15만 원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흐름인데 RSI 역시 보시면 아직 흐름은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이버도 보시면은 일단은 네이버는 외국인이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된 거고 이제 연기금이 계속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네이버는 이제 기타 법인이 좀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차트는 일단 조금 보면은 이제 여기 61선 이제 61선은 이제 돌파를 했는데 거기다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1선을 다시 한번 강하게 뚫지 못하면은 네이버는 아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좀 잡으면 좋을까요? 아까도 제가 보니까 거의 이제 14만 원하고 15만 원 사이 그때가 적정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미 뭐 14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네, 이제 매도 시기를 잡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보면 일단은 제가 될까요? 볼 때는 뭐 14만 원 후반대 네, 이때가 한번 단기적으로 매도 타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여기 잠깐 이게 넘어. 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보시면은 일단은 이날은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좀 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샀고 그다음에 이제 투시인도 좀 사는 모습이고 연기금은 일단은 좀 매도가 좀 강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죠. 보시면은 차트가 거의 이제는 24만 4천 원에서 바닥을 찍고서 계속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반짝을 했는데 오늘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봐서는 셀트리온도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26만 원, 27만 원 사이에서 횡보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있은 후에 아마 30만 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기관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틀 연속 일단은 순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투신의 경우는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이고요. 오히려 연기금은 다시 일단은 순매수의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신하고 또 연기금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일단은 94만 8천 원까지 거의 뭐 100만 원까지 바라보다가 다시 이제 8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80만 원대 중반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또 어떤 그 백신 이슈로 해가지고 호재가 있으면은 충분히 85만 원에서 뭐 9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포스코의 경우는 좀 매도 관점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 보면 좀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하는 모습이고 투신도 계속 매도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이 좀 산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뭐 포스코에 대해 지속적으로 5월 중순부터 뭐 하루 빼놓고 계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도 이제 40만 원까지 돌파했다가 30만 원대, 2만 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약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인데 포스코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흐름 자체가 일단은 좀 기간 조정의 어떤 구간에 들어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OCI도 역시 기간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로 전환한 어떤 모습인데 지난주 보시면은 역시 외국인들이 하루 빼놓고는 계속 팔고 있고 투신 역시 마찬가지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인데서 어떤 매도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는 게 이제 OCI죠. 그래서 OCI도 14만 7천 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11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역시 11만 원대, 12만 원대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종목이 OCI가 되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역시 뭐 핫한 종목인데 뭐 외국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매도보다는 좀 매수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시는 좀 계속 매도하는 모습이고 이제 연기금들은 이제 계속 줄기차게 매도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6월 3일하고 밑에 보시면 연기 6월 3일하고 5월 17일 제외하고는 계속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게 아마 우리 연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기금에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들은 아마 연기금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 자체가 일단은 뭐 ATM기라고 또 표현도 하거든요. 네, 그만큼 그렇죠. 현금화가 잘 되니까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언제든지 뭐 사고 팔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연기금들이 계속 뭐 어떤 편입비율 조정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를 또 활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트도 역시 삼성전자도 계속 이제 8만 원하고 8만 1천 원대에서 계속 그렇죠.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7월 초까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가 아마 실적에 있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든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혹시 뭐 이재용 부회장이 또 풀려난다든가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삼성전자도 좀 다시 한번 과거의 영화를 또 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하이닉스도 역시 매수 매도가 반복된 종목인데 지난주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를 일단은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투신도 역시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 같고 연기금도 역시 매수보다는 좀 매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도 계속 12만 원대에서 박스간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뭐 우리 61선이나 120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런 거 선물이나 파생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급격한 아마 작년 연말에 그런 장세처럼 급등하는 이런 장이 이렇게 오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저도 아시는 분이 삼성전자 지금 뭐 9만 5천 원에 사셔가지고 고전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뭐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뭐 지금 팔아가지고 갈아탄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1년 중에 한 달 오르고 나머지 11개월은 횡보내지 하락이기 때문에 그때 또 삼성전자 홀랑 팔았는데 갑자기 떠버리면 이제 또 못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그렇죠. 때는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부실 기업에 닮은 뭐 파는 것도 좋지만 워낙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최고의 기업의 주주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뿌듯할 것 같아요. 뭐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손실에 떠나서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뭐 배당도 많이 받을 거고 언젠가는 배반을 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매매 차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정도로 일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삼성전자를 단기 매매를 한다면 빨리 팔고 다른 종목으로 해서 갈아타는 게 낫지. 그렇죠. 네. 그게 현명한 생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일단은 매수 매도 반복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은 그래도 이제 매수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시는 계속 팔고 있고요. 연기금도 아마 연기금은 좀 매수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SK 이노베이션 지금 보면은 역시 28만 원대에서 계속 박스권 보이고 있는데 네. 아마 조만간에 이걸 뚫으면은 제가 볼 때는 30만 원에서 아마
다시 신고가 갱신할 수도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박스권이 계속 이제 모이고 있거든요. 요게 아마 기간 조정이 계속되면 아마 SK이노베이션은 상방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현대차 역시 뭐 우리 핫한 종목이죠.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모습이고 투시는 사다가 지난주 후반부터는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연기금도 뭐 매수 매도 반복이 되지만 일단은 매수가 좀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역시 우리 25만 원대 도전하다가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추세는 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모멘텀에서 25만 원을 안정적으로 넘기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한항공은 역시 일단은 이제 매수가 반복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좀 그래도 꾸준히 사는 모습이고요. 투시는 일단 좀 파는 모습이고 연기금도 일단은 아마 매도보다는 좀 매수가 우세한 그런 종목인데 연기금들 일단 5월 말에 지속적으로 대한항공을 매수를 했는데 문제는 기타 법인들이 이제 계속 매도하는 와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인수 관련해 가지고 어떤 관련 기업들은 좀 아마 자금 마련 차원에서 매도를 하지 않은가. 기타 법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이 대한항공에서 지금까지 본 차트 중에는 대한항공이 좀 그래도 좀 네.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역시 이제 매도의 관점에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많이 팔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아마 갑자기 또 많은 수량의 매수에 들어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투신이 아마 엄청나게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신이 뭔가 하나솔루션에서 뭔가 뭐 재료가 있나 하여튼 뭐 투신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수량을 사는 거 봐서는 뭔가 있지 않나 해서 일단은 거의 바닥에서 좀 탈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아마 좀 더 아마 매수세가 들어오면 하나솔루션도 거의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도 이제 계속 핫한 종목인데 외국인들은 좀 팔았던 모습이고요. 투신하고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일단은 산 모습을 보이겠는데 지금 뭐 만도가 이제 64,300원대에서는 이날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분할 얘기 나오면서 이제 만도가 하락을 했는데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또 만도 자체에 대해서도 뭐 회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지주회사 개념을 해서 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코스피고요. 네, 코스피 이제 살펴봤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이제 6월 7일 날 이제 LNF, SM, 카카오 게임스, 시젠, K사인 뭐 그다음에 컴투스, 파마리서치에서 이런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렸는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 카카오 게임즈 아는 거고 SM도 아시는 거고 LNF도 일단 뭐 우리 2차 전지 관련자 가지고 LNF도 잘 아시는 종목, 시젠도 뭐 진단, 뭐 마스크, 그다음에 K사인은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 컴투스 게임즈고 이제 파마리서치가 이제 바이오주로 올랐는데. 파마리서치가 이제 최근에 이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보면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견고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은 사람들은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어떤 매수 타임이 있고 하는데 아마 파마리서치가 저도 잊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파마리서치는 뭐 굉장히 좋은 회사임을 제가 뭐 일반 어떤 바이오가 좀 틀리게 네. 좀 안정된 실적을 바탕으로 한 회사가 파마리서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많이 빠졌을 때는 바닥에서 사면 무조건 이익이 나는 종목인데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새로운 매수 타임 잡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 원익 IPS, ST팜 해가지고 이제 원익 IPS가 지금 계속 아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파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어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떤 뭐 아마 어떤 그 동력을 좀 잃지 않았나 해서 아마 테마주로서 일단은 좀 퇴색하는 종목이 원익 IPS 가지고 지난주에도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관한 종목이 원익 IPS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8일 날 보시면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 헬릭스미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피플바이오, NHN 사이버걸제, 유바리오스, 라운시켜 보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 셀리드는 이제 코로나 백신 해가지고 임상 일상 해가지고 이제 계속 효능성이 확인이 됐다는데 아마 이런 어떤 상승을 타면서 셀리는 또 공매도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피플바이오는 일단은 뭐 알츠하이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 받았다가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일단은 아마 시연을 했는데 아마 또 이 종목들 보면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급등할 때는 공매도가 분명히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전도 3건의 SG 체형 임상 실험이 예견돼 있다라고 또 알테오전도 일단 매수자가 몰린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반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 있고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에서 바이오주들을 코스닥에서는 많이 외국 기관이 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8운 종목은 역시 이오테크닉스, 한국학 컴퓨터, 동진세미케, 원익에서 주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아마 기관 외국인이 일단은 좀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좀 기다렸다가 뭐 슈퍼 사이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은 뭐 주가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하니까 상대적으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이제 못 따라가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던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6월 8일이었고요. 6월 글라 보시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 셀리드, 애니능률, 피플바이오, 카카오게임즈, 조이지티에서 보면은 카카오게임즈도 계속 이제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셀리드라는 거 애니능률 이런 테마주들, 피플바이오 역시 이렇게 상승을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정보는 제넥신, 원익 IPS, 유바이오직스. 뭐 유바이오직스 계속 뭐 우리 백신 관련주고 코로나 관련인데 아니 저기입니까? 뭐죠? 콜레라, 네, 콜레라 관련주인데 네. 일단은 또 매도로 일단은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6월 10일 날 보시면은 셀턴 헬스케어, 오스테 임플란트 그래서 지금 뭐 셀턴 헬스케어는 이제 계속 매도가 이제 반복되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오스테 임플란트는 또 뭐 중국의 어떤 뭐 굉장히 또 신장하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가 또 이날은 매수자가 몰렸는데 아마 코로나가 또 이제 안정이 되면 또 우리 치아에 대해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은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네. 치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한 종목 애니능률 그동안에 이제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날은 매도로 전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컴투스는 사실 아까운 종목이 컴투스죠. 굉장히 좀 좋게 봤는데 아마 컴투스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동안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6월 11일 날 보시면은 일단은 뭐 덕산 네오록스, CJ ENM을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LB루셈, 현대바이오, 하나머티리얼즈인데 이제 LB루셈이 일단은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날은 이제 아마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이제 하락세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대바이오도 좀 바이오 관련주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일단 순매수, 피플바이오, 셀턴 헬스케어 순매수고 밑에 보시면은 원익 IPS하고 한국과 컴퓨터는 순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컴투스라든가 유바이오력스, 애니능률은 일단은 이제 매도가 반복되는 종목인데 이제 애니능률은 이제 우리 윤석열 관련주도 엮이면서 굉장히 이거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애니능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또 급등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매 타임만 잘 맞으면 대박이 나는 거죠. 한번 잘 잡으면은 이제 계속 흐름을 타면서 수익이 많이 나는데 거꾸로 한번 타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종목이 이런 테마주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어제도 이제 새로운 정치 테마주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보니까는 뭐 홍정우 관련주 KN 나오고 뭐 또 누구죠? 뭐 하태경 관련주도 나오고 뭐 네. 박영진 관련주도 나오고 저 어제는 뭐 또 새로운 어떤 신인 뉴페이스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어제는 또 정치 테마주로 올랐는데 이런 정치인 테마주들은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감동을 해서도 뭐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치인들이 또 조사한다면 또 뭐 좀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까요? 왜 네, 내 그렇겠죠. 종목인데 네. 어차피 자기 인기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들도 아마 테마주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알면서도 뭐 자기 종목에서 오르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아마 감독원에서도 타치를 못하는 게 정치인 테마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선거할 때마다 그 전부터 계속 정치인 테마주는 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새로운 어떤 패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코스닥을 분석하면 이제 2일 이상 동시 매수한 종목이 카카오게임즈, 피플바이오, 셀턴 헬스케어 되고 그다음에 동시 순매도한 종목 원익 IPS, 한국과 컴퓨터. 그다음에 동시 매도는 컴투스, 유바이오직스, 이제 애니능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게임즈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뭐 거의 5월부터 6월까지 거의 상승이 한 80% 되고 네. 하락하는 날수는 이제 20%인데 보시면은 이제 초반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샀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투시는 끈질기게 사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일단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은 이 카카오 게임즈는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일단은 투자 주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거의 이제 정고점이 5만 9천 원인데 그렇죠. 5만 원까지 이제 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게임즈 충분히 아마 6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여기서 애매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뚫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야 카카오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카카오 주가도 카카오 게임즈 어떤 주가를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역시 뭐 우리 알츠하이머 관련주 해가지고 한동안 또 핫한 종목인데 6월 8일, 9일 날은 일단은 상승세 급등을 했었죠. 이때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하고 투신이 일단은 사모펀드까지 가세를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 이제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 그날 오르는데 반대로 또 매도할 때는 더 무섭게 매도하기 때문에 투신이 요새 매매 형태를 보면 이런 테마주의 경우에는 하루 갑자기 크게 매수 들어왔다가 오르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던져버린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아마 투신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단타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좀 아쉬워요. 원래 중장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투신도 워낙 수익률이 안 좋고 이제 펀드에서 뭐 요새는 자금이 들어온 지 오래됐죠. 펀드 자꾸 이탈하고 이제 직접 투자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는 아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플파이어 종목 보시면은 뭐 권리라 유상 무수상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날은 이제는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티론 헬스케어 이 종목 역시 뭐 매수 매도가 이제 반복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셀티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을 못 하겠어요. 이게 뭐 좋은 이슈가 나오면 올랐다가 그다음에 빠지고. 근데 항상 셀티론 삼형제는 이제 어떤 재고 문제 때문에 네. 이게 항상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 또 보면 이제 공매도 어떤 타겟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급등할 때는 분명히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아마 함으로써 이제 그 다음날 하락하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셀티론은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종목 같아요. 네. 급등하면 무조건 공매도 쳐서 그 다음날 빠지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재미를 많이 본 것 같은 종목이 이제 셀티론 헬스케어인데 셀티론 뭐 삼형제 지금 보면 역시 주가 자체가 이제 11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바닥을 좀 이렇게 기고 있는 아직은 상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이 셀티론 헬스케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원익 IPS도 보면은 좀 아쉽죠. 이 종목은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좋은 종목이고 이제 원익이라고 들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삼성그룹을 봐도 무방해요. 거의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계열사는 아니지만 이제 삼성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한 종목들인데 이제 원익 IPS 워낙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좋았던 종목인데 이제는 좀 뭐 수익이 안 나니까 당연히 이제 뭐 매도를 하려는 거겠죠. 보시면은 뭐 외국인 투신, 뭐 연기금까지 사모펀드까지 다 팔고 결국엔 그걸 이제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주가림이 원익 IPS 지금 보면은 지금 이탈을 한 모습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더 하락을 하면은 아마 오히려 오르실 것 같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번 푹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4만 5천까지 빠지면은 네. 그때 또 매수 다시 타임 반등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원익 IPS는 좀 더 아쉬운 종목이 된 것 같고요. 근데 한국과 컴퓨터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한번 6월 7일 대량 매도를 했죠. 그래서 네. 이날 이제 그런데 역으로 올랐는데 어쨌든간 이 종목은 외국인들보다는 뭐 개인들이 아마 주도를 하는 종목인데 한국 컴퓨터 일단은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22,000원까지 내려는 아직은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며칠간도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22,000원이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22,000원 지지가 안 되면은 추가적으로 2만 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이는 게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그다음 이제 컴투스도 이제 우리 게임즈 중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투신도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들도 이제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를 크게 하는 이런 종목이 컴투스가 되겠는데 일단은 좀 주가 자체도 13만 원을 계속 돌파를 했다가 계속 이제 12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제가 볼 때는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지금 보면은 18만 원까지 갔다가
한번 음봉이 크게 2번 나오면서 이제는 12만 원대에서 이제 고착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이런 박스권 13만 5천 원을 빨리 돌파하지 못하면 컴투스는 시간 더 걸린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RSI가 저수주 2번 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아마 컴투스는 아마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은 언젠가는 크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컴투스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유바이오닉스 뭐 백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세를 많이 보였고 투신도 일단 매도를 반복하는데 투신의 행태를 보면은 6월 8일 날 대량 매수했다가 바로 하루 만에 엎어버리죠.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이런 그 바이오 업종들 이런 네. 테마지를 보면 투신이 어떤 최근에는 이제 단타도 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신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제 쫓아서 추적 매수하는 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네. 차트 역시 유바이오닉스 61,500원에서 갔다 지금 이제 38,000원대까지 해서 약 한 30%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들은 좀 더 유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애니 능률은 이제 역시 보시면은 투신이 6월 9일 날 대량 매수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엎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보면은 투신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6월 9일 날 같이 대량 매수였다가 이제 6월 10일 날 다시 매도하는. 그래서 보면은 아마 투신하고 외국인이 같이 샀다가 누가 먼저 파느냐 아마 이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이 고스란히 이제 안정이었지만은 오늘 또 애니 능률이 있는 거 오르는 거 봐서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우리 정치인 테마지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네. 투신이 또 이런 거에 또 아마 연기금은 안 사는데 투신은 또 이런 종목을 또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오르니까는 충분히 또 뭐 3만 원 이상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추세는 조금 꺾인 모습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를 이제 일별로 제가 검토를 한 거고요. 한번 이제 주간으로 한번 중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지난주 아마 이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유가증권 기관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매도한 종목은 일단은 동시에 매수했던 걸 보면 이제 네이버라든가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SKC, 카카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간으로 해서 일단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금호석유, 두산중공업에서 뭐 크게 세 가지 종목이 나오는데 일단 왼쪽에 있는 종목들은 주로 이제 SK그룹들은 거의 순매수를 보이는 모습이 나오죠. 네. 나오고 위에 이제 오른쪽은 이제 두산그룹주들을 좀 많이 매도했다. 금호석유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셀트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오스테인포넷, CJENM, 덕산네오록스에서 보면 이제 CJENM, 카카오게임즈, 에코로 BM이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이제 원익 IPS가 제넥스에서 원익 IPS는 주간으로 봐서도 일단 순매도를 한 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